네. 자, 장의제 시작이 됐고요. 네. 바로 모시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블리 염승환 이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코스피 약간 하락, 코스닥 약간 상승. 네, 오늘 이제 코스피는 한 마이너스 5포인트 정도 하락세로 좀 출발을 했고요. 마이너스 0.19% 하락률이라서 약보합 기록하고 있고, 지수는 다시 2,600까지 좀 내려오는 그런 흐름입니다. 일단 오늘 그 상승 종목은 288개고 하락이 431개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반대로 그래도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1.25포인트 올라서 0.14% 정도 상승을 좀 해주고 있고, 지수로는 887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하락이 738개로 상승 540개보다는 좀 많게 출발을 했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네. 0.5% 하락 출발을 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이제 0.3% 상승 출발을 했고, 하이닉스는 약보합이고요. 삼성바이오가 0.7, LG화학이 보합 정도. 그래서 대다수 기업들이 이제 LG엔솔 제외하고는 좀 하락권에 오늘 좀 출발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삼성 SDI는 1.2% 정도 지금 오르고 있어서 2차 전지 셀 업체 중에서도 좀 약간 차별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가장 좀 그 눈에 띄는 일단 이제 코스피 쪽에서 특징주는 그 SKC가 한 2.5% 정도 지금 주가가 반등하면서 네. 좋은 출발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요즘에 좋은데 오늘도 한 2.3% 정도 좀 출발하고 있고요. 최고가죠. 네. 그래서 계속 지금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롯데정밀화학이 좀 2분기 큰 폭의 실적 상향 그 언급들이 좀 나오면서 오늘 2% 가까이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리온이 어제 이제 월간 실적 발표를 좀 했는데 그 일단 데이터는 좀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지금 현재 이제 1.2% 오르는데, 베트남이 좀 역성장을 했었는데 베트남마저 이제 플러스 성장으로 바뀌면서 주요 지역들이 다 매출이 잘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리온도 최근 좀 부진 딛고 오늘 반등하고 있고, 그외 코스모 신소재, 뭐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 2차전지 소재 기업들 어떻습니까? 주가로는 CJ CGV 어떻습니까? CJ CGV. 그 오늘 이제 일부 좀 기업들 중에 아까 뭐 두산 바켓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두산 바켓도 지금 9% 빠지고 있고요. CJ CGV가 어제 시간에서 거의 제가 알기로는 하한가 간 걸로 아는데 지금 19% 정도 아이고. 하락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전체 주식보다 훨씬 많은 걸 좀 발행을 하다 보니까 영향을 좀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9%, 그리고 두산 바켓도 이제 물량 부담 흐름 때문에 오늘 마이너스 9%.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제 매각. 지분 매각이죠. 네. 그러니까 블록들이죠. 그래서 유통 주식 수가 이게 늘어나는 거는 주가에 좋지는 않다 보니까 일단 CGV도 그렇고 오늘 두산 바켓은 좀 충격을 크게 받고 있는. 충격 크게 받아요. 네. 제일 좋은 거는 돈 번 걸로 투자하는 게 제일 좋은 거지. 유보금으로. 네. 응? 근데 그런 회사들이 많지 않은 모양이에요. CGV는 빚도 많은데 이게 돈을 못 버니까 이게 좀 그러니까. 악순환인 것 같아요. 걱정이야. 터키에서는 아까 제가 살짝 찾아보니까 철수했어? 아니 한대인데? 점유율이 한 40몇 프로 정도 되는 모양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 워낙 장사 자체는 잘 안 되니까 점유율은 높은데 장사 자체가 안 되니까 적자 폭은 계속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성장주였거든. CGV가? 네. 네. 그때 그래요? 해외 모멘텀 막 한국 국장이 터키 간다고 웅장했지. 이제 전 세계 중국에 그때 중국은 이제 우리는 1,000만 관객이라 그러잖아. 거기 1억 관객이라 그러거든. 히트치면 그렇죠. 거기 팝콘만 팔아도 얼마냐. 그 생각이 또 들었구나. 그럼. 근데 사실 CGV가 팝콘은 맛있거든. 팝콘 롯데나 이거에 비해서 팝콘이 훨씬 더 바삭바삭해. 약간 좀 그건 있더라고요. 틀려. 그 캐러멜 팝콘 카라멜, 그렇지. 카라멜 반, 뭐 반 있잖아. 이렇게 큰 통 하나를 다 먹어 이거를. 솔직히 내가 그래서 안 간다. 그래서 가면 1% 들어와. 진짜 그거는 당도 엄청 높을 거고. 그래서 안 기름에, 간다. 아유. 거기다 콜라 쪽, 오리지널 콜라. 네. 자, 그리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일단 이제 두산 바켓이나 이런 기업들의 좀 주가가 안 좋은 상황이고, 또 오늘 좀 하락하는 기업들이 코스피가 좀 많은데, 어제
그 금호석유라든가 이제 대한유화 같은 이제 그 요즘에 석유화학 기업들 좋았는데 오늘은 좀 빠지고 있습니다. 대한유화가 2.8% 하락을 했고 금호석유가 마이너스 1.9%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도 1.9% 정도 하락세고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부양책이 좀 예상치에 좀 부합하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약간 실망 매물도 나오는 것 같고요. 한국항공우주도 오늘 조금 부진합니다. 2.8% 정도. 그리고 CJ가 이제 CJ CGV 쪽에 이제 현물 출자 방식으로 유중에 이제 참여한다는 그런 이제 뉴스 나오면서 오늘 좀 부진합니다. 마이너스 CJ도 안 좋겠지 당연히. 1.5% 정도 지금 계열사를 하락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니까. 네, 거기 이제 돈도 좀 태워야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네.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S1이나 뭐 금호타이어, FNF 중국 소비주들이 어제는 좋았는데 일단 오늘 오전에는 다시 조금 밀리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대체적으로 2차 전지 소재가 좀 괜찮아요. 2차 전지 소재하고 삼성 SDI 같은 셀업체 일부 반등을 하고 있고 또 하이닉스가 0.9% 다시 올라가면서 반도체도 조금 힘을 내는 그런 좀 모습이 오전에 일단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오늘 이제 코스닥 쪽은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는 일단 에코프로비엠이 1.9% 상승을 해줬고요. 에코프로가 1.4% 오르면서 이제 2차 전지가 더 괜찮습니다. LNF도 0.8% 그래서 이 소재주들 좋은 출발 보였고 반면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마이너스 0.58%로 좀 부진하고요. 그래도 JYP 엔터는 0.6%, SM이 0.5% 여전히 그 엔터주들은 뭐 시장과 상관없이 꾸준하게 좋은 주가 흐름을 오늘도 오전에 잘 보여주는 것 같고요. 네. 오늘 가장 그래도 코스닥 이제 시총 상위 기업 중에 좋은 거는 이오테크닉스가 한 2.3% 오. 정도 오르면서 벌써 10만 7천 원까지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리고 파마리서치도 요즘에 좋은데요. 오늘도 2.5%, 휴젤 2%. 그래서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들도 오늘 좋은 것 같습니다. 좋죠. 요즘에. 네.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오늘 1.8% 정도 반등을 해줬고요. 심텍이 한 1%, 와이젠터가 1.5% 정도. 그래서 컨텐츠나 뭐 엔터주들도 오늘 오전 출발은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좀 코스닥의 시총 큰 기업들이 오늘 오전에 선전을 하다 보니까 코스닥하고 오늘 코스피가 완전히 차별화되는. 네. 그 코스닥은 상승하고 코스피는 네. 빠지는 그런 움직임이고요. 일단 속보 좀 알려드릴게요. 속보? 1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이 아 5.3% 증가. 전달 대비? 전년 대비? 전년 대비죠. 전년 대비. 전년 대비. 아. 항상 전년 대비. 부역 적자 16억 달러. 그러니까 적자 폭이 좀 감소됐다는 거죠? 적자 폭은 지난달에도 많이 줄었어요. 네. 지난달에도 많이 줄었는데 수출이 일단 상승 반전을 하면 좋겠네. 네. 월간 기준으로. 네, 월간. 그죠? 계속 줄도 21일까지는 상승. 5.3%. 네. 20일까지. 네네네. 일평균 봐야 됩니다. 아, 이것도 조빌수 아니야? 네, 그러니까 쉬는 날 아닌 것 같은데 6월 달에 꽤 놀지 않았어요? 6월에 네. 현충일 있었죠. 올해 이번 달에 한 번 놀았죠, 한 번. 대체 없었나? 6월 달에? 5월이 많았고요. 5월이 많았나? 네. 6월은 6일 하루 쉬었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현충일. 근데 이제 현충일 화요일이라 만약에 월요일을 노는 데가 좀 있었으면 있을 수 있겠네요. 아니, 그거는 의미 없어. 그건 그건 의미 없어. 아 그래요? 수출은 그렇게는 안 합니다. 네. 아 정식적으로 노는 날 아니에요? 징검다리라고 저 컨테이너 안 그 큰일 나지. 아 그건 아니에요? 그렇잖아.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쉬는 날이 6월 6일 하루였던 것 같아요. 오늘. 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수급 쪽으로 좀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한 1,100억 정도 오늘 오전에 좀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도에 좀 나서고 있고 개인 투자분들은 1,000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오늘 적극적인 매수인데 이제 어제부터 외국인과 개인이 좀 서로 정반대로 개인은 사고 외국인은 파는 쪽으로 좀 자리가 잡혀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외국인들은 오늘 이제 주로 파는 거는 전기전자 업종 한 330억 정도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나 조선주도 일부 팔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 투자분들은 오늘 종이목재 업종만 제외하고는 뭐 거의 전 업종 다 매수고 주로 전기전자, 화학 업종 위주로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 투자들은 거의 오늘은 한 44억 정도 좀 매수를 하는데 주로 전기전자만 사고 있고 다른 업종들은 대부분 소폭이지만 좀 매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외국인의 좀 서로 다른 오늘 움직임이 오전에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섹터 쪽으로는 오늘 가장 좀 센 섹터가 요즘에 그 해운주들이 좀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해운주. 예, 오늘도 해운주가 물론 페노션은 좀 빠지지만 그래도 뭐 흥하해운, 대한해운, HMM 모두 다 좀 상승하면서 오늘도 좋은 출발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리튬 관련주 오늘 아무래도 2차 전지 소재 쪽이 강하다 보니까 이 리튬주 좋고요. 또 2차 전지 관련된 소재 기업들 다 대부분 상승하고 있고 이제 LG엔솔도 플러스 전환하면서 지금 삼성 SDI 중심으로 2차 전지 셀 생산 업체들도 오늘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관련된 섹터들 다 괜찮고 또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들도 음흠. 오늘 좀 모처럼 괜찮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폐배터리, 그다음 피팅 업체들, 비철금속, 로봇 업종들도 일부 반등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도 이제 기업마다 좀 다르지만 좀 고르게 좀 강보합 이상을 유지하면서 상승세 기록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폴더블폰 관련주들도 오늘 조금 주가는 움직임이 견조한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오늘 좀 빠지는 기업은 이제 레저주들이 오늘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중국 레저. 소비주, 중국 소비주들 좀 좋았잖아요. 근데 오늘은 항공주가 다시 좀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영화 관련주들 이제 여기에 아무래도 CJ, CGV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영화 섹터가 좀 부진하고 그 다음에 건설 기계도 여기에 두산바켓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두산바켓 빠지면서 약간 좀 일부 기업들이 영향을 같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편의점, 여행 업종 이쪽도 좀 부진한 편이고요. 타이어나 석유화, 뭐 유통, 면세점 이쪽 대부분 이제 중국 경기와 밀접하다 보니까 중국 경기 관련주들은 어제 상승하고 오늘은 다시 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오전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좀 관련 있는 기업들은 빠지고요. 반대로 어제 좀 약간 흔들렸던 이제 업종들은 조금 더 반등하는 그런 오늘 오전장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코스피 코스닥은 큰 폭은 아니고요. 0.3% 내외로 오르고 빠지고 하는군요. 오르고 빠지고 하고 있습니다. 자, 장 상황 대략 요 정도 보고요. 그다음에 리포트 또 한번 점검해 보죠. 네. 안 그래도 이제 현대차 CEO 인베스터데이 이제 많이들 얘기해 주셨지만 그 대부분 좀 내용들을 읽어보니까 이게 긍정 평가는 좀 많은데, 근데 유진투자증권의 이재일 연구원님은 좀 아쉽다라는 내용을 적으셔가지고 그걸 좀 잠깐 말씀드리면 뭐 발표 핵심은 전동화죠. 이제 앞으로 전기차 더 많이 판매하겠다. 이게 핵심인데 다만 세부 추진 계획이 조금 이제 딜레마가 있다. 그러니까 전통 OEM 자동차 제조사로서 좀 딜레마가 부각된 것 같다. 그러니까 전기차 전용 공장을 좀 더 늘려서 하면 좋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기존 공장을 활용해서 홀류 생산하겠다. 그러니까 엔진차 만드는 곳에서 그냥 전기차 같이 만들겠다. 이걸 좀 전환을 해가지고 그게 장점은 빨리 할 수가 있어요. 투자비도 적게 들고. 근데 이런 강점은 좀 단기적인 우위에 불과하고 전기차만 만드는 공장 대비해서는 결국 생산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좀 부정적일 것 같다. 이런 좀 의견이시고 두 번째 좀 아쉬웠던 게 지금 많은 기업들이 리튬 니켈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들이 직접 리튬 니켈 이걸 확보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뭐 테슬라도 그렇고 근데 현대차는 이런 좀 언급이 없어서 좀 아쉬웠다. 그러니까 현대차는 배터리 제조사하고 이제 협력을 해서 안정적으로 배터리 조달한다는 게 좀 우선인데 여기서 이제 리튬 니켈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원소재인데 여기에 대한 조금 내용들이 좀 없어서 그러니까 다른 업체들은 대부분 이게 자기가 직접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좀 아쉬웠고 세 번째가 이제 이거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뭐 뉴스 보니까 또 테슬라 중심의 충전 여기에 참여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고민 중이다 뭐 이런 뉴스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일단 어제 질의응답에서는 일단은 좀 나온 내용으로는 이거 참여 안 하는 거 아닌가라고 좀 보는 의견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대차는 CCS 방식으로 좀 사용을 하는데 이게 현대차가 800V 고속 충전을 지원하거든요. 근데 테슬라 슈퍼차저는 500V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가 여기 테슬라 걸 쓰면은 이게 아무래도 충전 그게 좀 속도가 많이 느리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현대차 갖고 가서 테슬라 충전 그걸 끼면 그러니까 이게 볼트 차이가 워낙 낮으니까. 예. 근데 이제 테슬라 중심으로 지금 북미 충전 표준 장벽이 세워지고 있잖아요. 리비안까지 지금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현대차로서는 리비안은 뭐 몇 대 안 되니까. 근데 여기 이제 GM 포드 들어가고 갑자기 다 들어가니까 지금 이제 현대차도 고민이 크겠죠. 이거를 현대차 방식이 더 현대차 이제 우세하다고 생각하겠죠. 할 텐데 테슬라에 이걸 들어가야 될지
NACS 그 방식으로 네, 갈지. 우리는- 근데 미국은 왜 이렇게 안 좋은 걸 쓰려 그러지? NACS요? 응. 일단 많이 깔려 있으니까.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편해? 예. 네. 그냥 그리고 저 NACS냐 CCS냐는 물론 이제 충전의 속도가 서로 조금 뭐 다를 수는 있겠으나 앞에 그 저 젠더 끼우면 된다고 뭐 크게 불편한 건 아닐 거라고 그러시던데. 아, 휴대폰의 젠더도 지금 뭐 지금 아이폰 있어요. 뭐 저 갤럭시예요. 이거 해가지고 골치 아파 죽겠는데 그게 어떻게 편합니까? 좋은 걸 미리 깔아야지. 그러니까 자, 아니 그게 아주 저 뭐 이렇게 이건 안 맞아서 못 끼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 예를 들어 그 아니 그러면 이거 거기 충전기 옆에 이렇게 젠더 이렇게 몇 개 집중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낀다고? 그렇죠. 그거 안 되겠지.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양당간에 결정을 해야 되겠지. 아니 그 젠더 있어요. 있어? 예, 젠더가 80불에 80불. 사야 돼? 아니 그러니까 거기다 설치해 놓으면 되죠. 그 충전소 거기마다 NACS 방식 그다음에 CCS 젠더만 꽂으면 된다는 거예요. 절레절레?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솔직히 충전기만 봤지 충전기 해본 적은 없잖아. 아 그렇습니까? 네. 네. 한대요. 네. 그래서 이제 현대차가 이제 요거 아마 고심하겠죠, 당연히 고심할 텐데 현대차 방식을 계속 고집을 할지 아니면 같이 테슬라 쪽으로도 동맹을 할지 그건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 어쨌든 이제 이번 인베스터 데이는 뭐 평가들도 좋은 평가도 있는데 이재일 연구원이 보시기엔 요 세 가지가 조금 지금 현재 현대차의 좀 고민 아닌가, 네, 좀 딜레마 아닌가라고 해서 약간 좀 우려를 좀 하셨던 것 같아서 네. 한번 좀 보고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리고 그 게임주들이 어제부터 조금씩 이제 좀 살아나던데 다올투자증권의 김하정 연구원이 이제 에픽 세븐이라는 이제 게임이 나왔거든요. 그게 이제 중국의 판호를 받았어요. 근데 네. 이게 이 서브컬처라고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풍 그런 이제 유의 게임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뭐 사진 나와 있지만 이제 이런 스타일로 된 걸 우리가 보통 아, 저 완전 서브컬처. 일본식이네. 예. 요게 중국에서 인기가 되게 저 좀 교복 많다고. 저거. 야매떼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요즘 한국에서도 이런 게임들이 좀 인기가 교복에 있는데. 타이즈. 예. 네. 루즈삭스. 네. 루스삭스라 그래? 그 이제 양말 이렇게 밑에 저 종아리쯤에 이렇게 이렇게 오르고를 이렇게. 아니 여기 허벅지까지 오는 거 그거 아니야? 아 그걸 좋아하세요? 아니 뭘 또 그렇게 일본의 전형적인 거란 얘기죠. 네. 타이즈. 근데 이게 이제 6월 20일 11시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중국에 출시가 됐는데 이게 19시간이 지났는데 일단 중국 그 iOS 애플 앱스토어죠. 여기 매출 순위 12위를 좀 기록해서 중국에서 10위면 굉장히 좀 큰 순위잖아요. 아, 12위예요. 네, 1등도 아니고. 중국에서 1등하기는 좀 쉽지 않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일 매출이 한 7억에서 8억 정도 나온대요. 7억 원? 예, 7억 원 정도. 근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에픽 세븐이 이미 글로벌로 나온 게임인데 그게 연평균 그러니까 이 3년 동안 지금 매출 계산해 보니까 일평균 5, 6억 나왔대요. 매출이 예. 근데 이제 여기 중국이 7억이 더 더해지면 만약에 이게 유지가 되면 더블이네. 하나가 더 생겨 버리는 거죠. 네. 결국 중국에서 뭐 팔아먹으려면 일본풍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중국 나라를 보면 그렇게 막 일본 싫어하는 거. 일 싫어한다는데 또 아이고. 아이고. 밥만 되면 친해져 이것들. 어머 네, 일본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일본이 근데 잘 만들어요. 저 우리나라 만든 거예요. 우리 게임은 우리 거죠. 아 그래? 게임은 우리나라 거예요. 지금 아 방송을 아니, 집중을 해. 아니 저런 이제 게임은 우리나라가 서브컬처가 만든 이제 게임은 근데 우리가 잘 우리나라가 만드는- 일본풍 애니메이션을 딱 해서 들어간 네. 거야. 그러니까 게임은 우리나라 잘 만들 세계 최고죠. 그러나 그풍 그 분위기 아니, 무슨 그거는 얘기가 지금 한국풍이 지금 전 세계 한류를 야구했는데 그건 낮에 저 뼛속까지인데 낮에는 한국이 지배합니다. 낮에요. 밤은 일본이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건 못 지금 따라가더라고요. 미국 사람, 영국 사람 모든 사람들이 한국에 지금 반문화, 이게 활력 있고, 저기 저 힙지로 가보세요. 만선 오프 난리 났습니다 거기 지금. 그걸로는 안 돼. 결국 찾게 되는 게 또 따로 있다고. 이 경기 홍보야. 네. 네.
자, 그래서 중국 모바일 게임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전 세계 모바일 게임이 40%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래도 이게 우려가 컸잖아요. 우리나라가 요새 또 중국하고의 좀 갈등도 좀 있다 보니까 이게 잘 될까? 약간 우려가 있어서 주가들도 좀 부진했었는데 어쨌든 고무적인 좀 성과가 초기에는 나왔다고 좀 보시면 되겠고 한국산 서브컬처 게임도 이제 경쟁력이 좀 있음을 좀 입증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3년 올해 6월인데 6월 말까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외자 판호가 중국에서 보통 3개월에 한 번씩 나온대요. 그러니까 지금 12월 그다음에 3월 이렇게 발급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나올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3개월 발급 주기가 증명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 게임이 또 들어갈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이게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라면은 어쨌든 중국은 어쨌든 계속해서 한국 게임들은 개방해주겠다라는 의도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제 또 판호 발급이 나온다면 아마 라인업이 가장 풍부한 회사가 넷마블이니까 넷마블을 좀 긍정적으로 가장 이분은 좀 보고 계시는 것 같고요. 판호 열리 하지 말라고. 하지 마요. 그냥 안 할 거니까 하지 말라고. 판호 발급 신청도 하지 마. 신청도 하죠. 어차피 안 되는 거 하지도 마. 넷마블이 뭐 제일 많이 받았다고 막 어? 많이 받았어요 실제로. 판은 뭐하냐고. 근데 이제 게임 준비 중이니까 나오겠죠 이제. 아이고 좀 몇년 있고. 아니 그 중국 보니까 잘 안 되는 것만 해주는 거 아니야? 게임 만들지도 말고 판호 신청하지도 마세요. 안 할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판호 받았던 기업들이 이렇게 차근차근 이제 게임이 나오니까 발급 받았던 회사 중에 이제 지금 요 위에 있는 게 작년 12월에 받은 거고 밑에가 3월에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 기업들 그 넷마블이 좀 위에 보시면 3개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순차적으로 출시되면 한번 성과 지켜보자. 넷마블은 하여튼 지금 몰라요. 저 더 긴 차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10년 차트에서 거의 제일 바닥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아니 넷마블은 근데 네. 최근에 뭐야 저거 올라가지고 기분 좋을 걸? 뭐요? 하이브? 상관없어요. 우리는. 넷마블 상관없다고요. 왜? 하이브가 100만 원이 가든 500만 원이 가든 우린 안 올라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넷마블은 안 가요. 넷마블은 안 갑니다. 지금 10년 차트 제집 마음 보고 많이 상했구나. 나는 정프로가 이런 반응 처음인데 아이, 나는 포기했어요. 늘 긍정적인데. 나는 진짜 여기는 또 하나 좋아했던 게 뭐냐면요. 보통 네이버에서 주식 검색하잖아요. 그러면 먼 글자를 쳐도 어떤 회사를 쳐도 첫 글자에선 두 개, 세 개 회사가 막 나와요. 근데 희한하게 넷마블은 넷마블만 나. 넷자 치면 다른 회사 있을 법 하잖아요. 인터넷 기업 얼마나 많아. 근데 넷으로 시작하는 회사가 없어요. 넷플릭스가 없어서 그런가 몰라도 넷 없어. 그래? 딱 이 회사만 있는 거예요. 와, 난 이거 넷자.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만큼 돈 낸 거 아니야? 다른 회사들 네이버에 아니 그 네이버 증권 가서 해보시면 야 넷으로 시작하는 회사가 없어. 진짜 그러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참 이름이 좋아요. 그런데도 이 모양이다. 나를 2년째 고생시켰다. 나는 끝났습니다. 여기 끝났고 근데 왜 안 보내줘? 넷마블 근데 많이 보냈을 거예요 제가. 아 그랬어? 네, 넷마블 많이 저 보냈어요. 오늘부터 공부 들어갑니다. 넷마블 거의 없거나 지금 뭐 있어도 조금 있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이제 아주 저랑은 이제 완전히 안 좋게 헤어져도 남녀가 헤어져도 이게 좀 좋게 헤어지는 경우가 있고 정말 막 아유 뒤도 돌아보기 싫게 헤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좋게는 어떻게 해주는 거야? 좋게 헤어지면 이제 한두 달 지나서도 이게 뭐 자니? 뭐 이렇게 한 번씩 자니? 하고 밥 먹을래? 뭐 그렇게 한 번씩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니야 여기는 다시는 안 봅니다. 끝. 엔드. 뒤도 안 들어봐. 네. 완전히 알겠습니다. 앱솔루트리. 자 오늘 넷마블 주가의 향배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나는 끝났으니까. 아마 없는 것 같아 지금은. 제가 정리할 때 한번 싹 치운 것 같아요. 나도 공부할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KB증권의 전우재 강채 연구님이 이제 그 화학 관련돼 가지고 미중 관계 개선 기대감에 이제 주가가 사실 반등을 했죠. 그래서 미중 관계가 좋아지면 일단 수혜라고 좀 적어주셨고 중국이 미국이나 동맹국 수출이 회복이 되면 한국은 중국 쪽에 또 이 소재를 보내주니까 이런 면에서 좋을 수밖에 없고요. 국내 화학 생산의 55%가 수출하는데 그 중에 생산의 21%가 중국이라 비중이 좀 굉장히 좀 큰 편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중국 미국 관계가 계속
앞으로 좋아지는 쪽으로 간다면 화학업계한테는 좀 좋을 수 있다. 다만 이제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공급 과잉 우려가 있다는 건 조금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표도 나와 있지만 한국이 화학 소재 수출하면 중국이 완제품 만들어서 미국으로 가는데 이게 중국 수출이 요새 잘 안 되거든요. 뭐 여러 규제도 있겠지만 그래서 뭐 석유화학이 좀 안 좋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이제 중국향 수출인데 다른 나라 쪽으로는 석유화학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중국 쪽은 이렇게 빠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중국향 수출 비중도. 그래서 중국 쪽에 대한 이제 의존도 좀 떨어지지만 어쨌든 중국이 안 좋은 거죠 그만큼.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특수화학은 그 일단 금호석유라든가 효성 TNC 같은 경우 이제 고무 쪽이죠. 고무나 스판덱스인데 여기는 그래도 증설에 대한 우려는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정유는 중국 영향 그렇게 크진 않다고 합니다. 정유 산업 수출에서 중국향 비중은 6%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뭐 크게 중국 쪽과는 이게 상관관계가 높지는 않다. 다만 이제 중국의 수요가 좀 개선이 된다라면은 그래도 중국향 수출 회복은 조금 나올 수는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배터리 쪽 관련해 가지고 이제 중국의 미국 진출 가능성 확대로 이제 연결된다라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미중 관계가 좋아지면 중국 배터리 회사들이 거기 들어가는 거 아니냐, 좀 그런 우려들은 좀 존재를 하지만 중국 기업 입장에서 이거 지금 이제 수혜 기간이 2032년으로 좀 한정돼 있어서 일단 좀 늦고 있거든요. 뭐 공장을 짓는다고 해도 받을 수 있는 수혜 기간이 늦고, 그리고 이 국가 안보라든가 또 원재료 이 중국 외에서 조달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도 있어서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국 이제 석유화학 이쪽 볼 때 주가와 상관관계가 높은 거는 중국의 제조 PMI 신규 수출 주문.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매달 PMI 발표될 텐데 이게 일단은 좀 늘어나줘야, 그러니까 증가를 네. 해줘야 우리나라 정유화학 주가들의 좀 추세적인 상승도 가능하지 않겠냐. 그래서 그에 앞서 서방국과 중국의 관계가 일단 좀 개선돼야 정유화학, 특수화학 쪽에 좀 좋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어제 주가 올라간 건 그런 이제 기대감에 의한 좀 상승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뭐 조선 쪽은 괜찮네요. 조선. 네, 조선이 네. 한국조선이 12만 원 넘었네요. 예. 참 돈 대단한. 드셨어 이제? 저요? 수익이 인도머니야? 예? 인도머니? 인도몬이라는 게 뭐예요? 수익권이야? 그럼요. 아니 아,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조선이에요, 형님. 우리나라 최고라고요, 조선은. 여기 보니까 당신 저기랑 좀 친하구만. HD 그룹이라고. 어? 아, 그런가 봐. 아, HD 거기가 거기- 잘 되더라고. HD로 갔었어야 되나 봐. HD. 괜히 쓸데없는 거. 뭐 넷마블 뭐 이런 매드팩 이런 거 할 때가 아니고. 아, HD 현대 인프라코어 거기도 수익권이냐. 그러니까 네. HD하고 친해 보니까. HD 갔어야 돼. HD. HD야. 아, 근데 이렇게 한번 이렇게 들어오면 보통 먹었던 회사는 또 먹습니까? 아 근데 뭐 그 징크스라는 거가 있긴 있는데 음. 거기에 꼭 집착할 필요는 없을 것 아, 같아요. 그래요? 예. HD 또 뭐 있죠? 그냥 HD 현대도 있고요. 지주회사. 지주. 현대중공업 중공업도 이런 거 다 있고. HD야. 아, 그래요? 그 뭐 HD라고 해서 딱 그 앞에만 HD 그룹이 아니고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다 현대공업은. 그건 아니고. 거긴 자동차 부품. 아, 근데 사실 얘는 저 2년 동안 저 고생시킨 건 아시죠? 그렇죠. 그죠? 맞아요. 2년 고생한 거 생각하면 지금 이제 한 10%뭐 아마 이 정도 남은 것 같은데 2년에 10% 났어? 이거는 조금 부족한 거 아닙니까? 은행 이자보다 많이 나왔네 그래도. 아, 좀 더 갖고 가야 되나? 아니면 이제 빨리 팔아야 되나요? 어떻게 좀 알려주세요, 형님. 아 근데 이게 올라간 게 불과 2달밖에 안 돼요. 2년 빠지고 네. 오른 건 딱 2달이네요. 어떻게? 아유 장기 투자 들어간다 진짜 이제 정부로 저 한마디에. 아, 그래서 그러면 그거는 뭐 22개월 남았나? 막 이러면서. 아, 근데 다 오른 것 같죠? 형이 아닌가 글쎄요. 이제. 노 코멘트. 알겠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분할 매도 아닙니까? 그렇죠. 야, 이렇게
정성 없이 남의 일 보듯이. 알겠습니다. 잘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여튼 고맙습니다. 네. 2년이라도 2년 기다려서 이거를 된 게 어디예요, 진짜. 네. 2년 동안 반토막 난 애도 있는데. 자, 다 됐나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아까 시작할 때랑 뭐 크게 달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역시 뭐 네. 큰 이벤트들이 없어서 그런지 뭐 그냥 뭐 혼조 네. 그러네. 섹터별로 조금 뭐 잘 되는 거 있고 조금 안 되는 거 하이닉스 있고. 좀 반등하고 있고 하이닉스 반등. 네,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 형제 음. 선방해주고 있네요. 이것 때문에 코스닥하고 코스피가 네, 좀 좀 달라진 것 다르죠. 같아요. 예. 시가총액이 워낙 크니까. 와. 하이브도 괜찮고. TS 샴푸 음. 오늘도 20% 넘게 올랐어요. 왜? 그 여기 비치만 해도 올라가는 거야? 네, 그 TS 왜 우리 또 있었잖아요. 와. 그 뭐죠? 그 감성 코퍼레이션 거기도 엄청 올랐잖아요. 어. TS도 엄청 올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아, 감사합니다. 광고주 분들이 우리는 저 안 팔려도 되니까 그냥 광고만 해줘. 비치만 해라. 아니 근데 주가만 옛날에 있잖아 한미 반도체. 아, 한미반도체 한미 맞아. 반도체는 100% B2B잖아. 근데 광고했어. 광고를 해줬잖아. 네, 근데 주가 많이 올랐어. 네, 주가 떨어지는 데들 연락 주세요. CJ, CGV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 하여튼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잘. 또 CJC 바로 엎어진 코드 할 때 있잖아. 아 이게 IFC. IFC. 네, 네, 있죠, IFC. 있죠. 자, 오늘 밤에 오늘 요번 주말에 범죄도시 2냐 3냐 그거 있잖아. 3죠, 3. 3. 네. 3에다가 아까 카라멜 그거 있잖아. 응? 네. 대용량 그거. 네. 그거다가 이제 콜라 완전 오리지널. 어? 제로 콜라 말고. 1리터짜리. 아 진짜 그 팝콘에다 제로 콜라 먹으면 진짜 맛없다. 아 그래요? 진짜 오리지널 빨간 걸 먹어야 돼. 제로 콜라 목. 나왔어요? 짠 거 있잖아. 아 있죠. 유독 거기가 더 센 것 같아요. 이거 극장 콜라가 캔 콜라보다 오히려 목이 더 따가운 것 같아. 그래? 이유는 뭔지 모르겠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이론상으로는- 얼음 많이 타가지고.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사실 캔 콜라가 제일 세야 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탄산을 더 많이 섞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극장 콜라가 맨 처음에 딱 받아갖고 딱 먹으면 목이 꽤 따갑습니다. 저도 그럼 애들 데리고 저 엘리멘트인가 그거나 보러 한번 가겠습니다. 아 애들은 저거 못 보는구나 범죄도시. 범죄도시는 좀 그렇죠. 그렇지. 계속 어렵죠. 애들 풀어 패고 그 욕하고는 애들 7살 6살 데려가서 그거. 아 근데 마동석 씨는 매력 있어. 네. 어? 너 혼자냐? 나 싱글이다. 결혼 안 했다 참. 1편 그 있잖아. 네. 2편. 1편 싱글이다? 혼자 왔냐 싱글이다 이거 1편 아니에요? 그 버스에서 그게 저거 아니야? 2편? 아니 화장실에서 그 장첸 그거니? 만나고 그게 1편이구나. 응? 그 버스에서 뭐지? 버스에서 더 빵 터진 거 하나 있었는데. 버스에서 마지막 장면 거 있잖아. 그러네요. 뭐였지? 나눠 먹나? 반반 할까 그랬더니 뭘 누가 말이야? 뭐 나눠 먹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돈을 네네. 자 50대 50. 네. 맞아 그거. 자 우리 지금 여미사는 언제 끝내나 계속 그거 지금 발 동동 구르고 5대5 그래. 아니면 5대5. 네. 형님 언제 끝내실 거예요? 끝내. 됐어요? 다 하셨어요 이제? 됐어. 예. 알겠습니다. 됐어요. 저도 올라가야 돼. 회의 있어요. 네, 우리 염승원 이사님 고생 뼛속까지야.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봬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